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의 패트릭입니다. 게임 캔버스 유튜브 채널의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임 디렉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세상엔 참 많은 게임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게임사의 이름을 남기는 역작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망한 게임을 만듭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의 게임이 망하거나 서비스 종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게임 개발자들은 이 시간에도 좋은 게임, 잘 만든 게임을 참고해가며 게임을 만들죠. 잘 만든 게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런 게임을 만든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이것이 인물사전 시리즈의 핵심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인물들은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시리즈는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은 그중 3명을 소개할 것입니다. 소개할 인물은 각각 마리오와 젤다의 아버지인 미야모토 시게루, 게임 개발의 거장 코지마 히데오, 그리고 자유로운 파멸의 세계를 만들어낸 토드 하워드입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슈퍼마리오를 기획한 미야모토 시게루입니다. 게임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수많은 명작을 탄생시킨 인물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백으로 닌텐도에 입사한 것은 유명한 일화 중 하나죠. 성공한 낙하산, 말 그대로 강력한 공수부대예요. 그가 맡은 슈퍼마리오는 시스템 기획부터 콘텐츠 기획, 그리고 밸런스 디자인과 레벨 디자인까지 게임 기획의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미야모토 시게루가 게임을 거의 해보지도 않았고 코딩을 해본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으나 원래 애니메이션을 그렸었고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게임을 만들어 본 적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힘으로 닌텐도에 입사한 후 그의 능력은 만개하기 시작했죠. 잠시 그가 입사한 상황을 알아보자면 닌텐도는 원래 1889년에 설립된 화투 제조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입사했던 당시에는 더 이상 화투나 카드를 만들어서는 경영하기 힘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난감과 유모차, 심지어는 햇반과 같은 상품까지 온갖 것을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비디오 게임을 만들게 되었고 미야모토 시게루는 사내 게임 공모전에 참가하여 입상하면서 게임 디자이너로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당시 제안했던 게임은 동키콩이었는데요. 이 게임이 인정받고 대박이 나면서 그는 게임 디자이너로의 숨겨진 재능을 찾게 됩니다. 미야모토 시게루는 비록 프로그래머는 아니었고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니었지만 플레이어의 경험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그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그는 전설적인 작품인 슈퍼마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에서 그는 점프, 달리기, 벽돌 깨기 같은 간단한 메커니즘을 통해 플레이어가 직관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안에는 관성이나 중력, 마찰과 같은 물리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보이지 않는 변수들이 여러 게임 플레이 상황을 창출해냈죠. 이후에 그는 젤다의 전설 시리즈를 한 번 더 성공시키고 전설을 써내려갔습니다. 젤다의 전설은 어린 시절에 봤던 산과 언덕의 풍경을 보며 게임화시킨 것인데요. 특히나 동굴을 탐험하던 경험이 젤다의 전설의 탄생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깊은 동굴을 탐험하며 그 안에서 보물을 찾는 경험을 게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보물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젤다의 전설 시리즈가 이어지면서도 가장 뿌리 깊게 남아있나 봅니다. 그의 개발 방법은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다시 테스트하는 것이었는데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수정하는 그의 방법은 비록 발매일이 연기되는 단점과 만들었던 것을 다 갈아엎어야 할 수도 있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게임성을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이죠. 이런 측면에서 그는 게임을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그리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고 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미야모토의 개발 철학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미야모토 시게루의 게임 중 마리오 브라더스와 마리오 오디세이, 젤다의 전설 시리즈, 동키콩 시리즈를 꼭 해보시기를 권해요. 그럼 다음 사람을 만나볼까요?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코지마 히데오입니다. 그는 게임업계에서 영화적인 스토리텔링으로 게임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기획자나 개발자라는 이름보다 디렉터 혹은 감독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인물이죠. 그는 단순한 기획자를 넘어 자신의 철학과 사고를 게임이라는 도구에 녹여내는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탈 기어 솔리드 시리즈로 잘 알려진 그는 잠입 액션 게임이라는 장르를 개척하면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게임 회사에 입사하기 전 그는 영화를 찍던 청년이었으나 게임이 주는 선택지에 매료되었고 슈퍼마리오가 출시되고 나서 1년 후에 코나미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프로 수용소에서의 탈출을 그린 영화 대탈주에서 모티브를 얻어 잠입 후 적을 처치하고 탈출하는 게임을 구상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탈 기어 시리즈의 시작입니다. 메탈 기어 시리즈는 매번 시리즈마다 단순한 게임을 넘어 여러 메시지를 담아냈습니다. 각각 소개해보자면 메탈 기어 솔리드에서는 전쟁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던졌고 바이러스 무기를 통해 인간의 유전자가 전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전쟁의 기계화에 대해서도 경고를 던지죠.
메탈 기어 솔리드 2에서는 정보 통제의 문제와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문제를 던지며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정보에 대해 비판합니다. 메탈 기어 솔리드 3에서는 애국심을 주제로 국가에 대해 충성했으나 배신당한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메탈 기어 솔리드 4에서는 전쟁의 자본주의화를 비판하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을 가하죠. 메탈 기어 솔리드 5에서는 복수에 대한 주제로 복수에 대해 집착하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코지마는 이처럼 영화 감독이 자신의 철학을 영화에 녹여내듯 게임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녹여냅니다. 플레이어는 대상과 상호작용하며 자연스레 그의 생각을 느낄 수 있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 사람들은 코지마를 스토리텔링의 거장이라고 부릅니다. 게임 플레이적으로도 코지마의 게임은 의미가 깊은데요. 코지마는 메탈 기어에서 잠입과 탈출을 모티브로 공간의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여 플레이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동 속도와 시야, 사정거리라는 요소들이 모듈과 결합되어 변수를 창출하는 것이죠. 코지마의 게임 플레이 철학은 자연스러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설계해놓은 공간적인 구조를 보면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그 대상을 이용하여 은엄폐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스러운 어포던스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어포던스란 문손잡이나 플러그처럼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그 모양만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메탈 기어의 레벨 디자인은 이런 공간적인 어포던스가 상당히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플레이어는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죠. 그는 메탈 기어의 성공을 통해 코나미 내부에 자신의 스튜디오인 코지마 프로덕션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코나미는 길어지는 개발 기간과 코지마 프로덕션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그를 밀어내고 맙니다. 코나미는 그를 지우려 하였고 심지어는 시상식에도 참가하지 못했으며 그와 오랫동안 일하던 개발자들과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코나미를 퇴사한 그는 별도의 독립회사인 코지마 프로덕션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회사에서 그는 뛰어난 연출 능력과 심도 깊은 게임 플레이가 구성되어 있는 데스 스트랜딩을 만들게 됩니다. 데스 스트랜딩은 게임 디자인과 스토리텔링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는 고독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시스템으로 풀어내는데요. 이 작품은 기존의 액션 게임과는 달리 연결과 고독이라는 주제로 독특한 게임 플레이를 제시했습니다. 플레이어는 황폐화된 세상을 배경으로 물건을 배송하게 되는데요. 코지마는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기존 게임의 전투 중심적인 경험 대신 생존과 연결의 의미를 고민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플랫포머 레벨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맵 구조는 험난한 지형으로 표현되며 건너편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들의 구조물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경험은 게임을 통한 커뮤니티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배울 점은 경계를 가리지 않는 창의성입니다. 장르나 스타일에 편중되지 않고 영화적 서사와 서사를 도입하여 그는 자신의 철학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은 영화일 뿐이야, 이것은 다른 게임일 뿐이야 라며 창의성을 제약하곤 하는데요. 경계를 넘나드는 코지마의 능력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파하면서도 플레이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는데요. 여러 상호작용 요소와 게임 플레이 요소에서 그가 제시해놓은 장치들은 세밀하게 작동하며 경험을 설계하는 것의 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인물을 만나볼까요? 세 번째 인물은 토드 하워드입니다. 여러분은 퀘스트를 주는 NPC를 죽이고 게임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파멸의 세계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토드 하워드는 바로 그런 세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오픈월드 RPG인 엘더 스크롤의 제작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고 개발에 관심이 있었던 그는 애플2로 나온 최초의 RPG 게임으로 알려진 위저더리라는 게임을 해보면서 게임 개발자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는 울티마3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교류하며 RPG의 재미를 알게 되었죠. 하워드는 14살 때부터 좋아하던 게임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보냈는데요. 너무 어려서 뽑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입사 지원을 하였고 대학교를 졸업한 뒤 결국 베데스다에 입사할 수 있었죠. 대학교에서 재무를 전공하였는데 그때도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계속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게임을 꾸준히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워드의 초기 경력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엘더 스크롤 2 대고풀의 개발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업계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내부에서도 오픈월드 게임의 방대한 스케일과 높은 자유도를 구현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기술적인 버그 이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워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오픈월드 RPG인 엘더 스크롤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는 이어서 엘더 스크롤 3 모로윈드와 엘더 스크롤 4 오블리비언을 성공시켰고 이러한 성공은 베데스다를 업계의 선두주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이 출시되었고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모두 열풍이 불었죠. 그의 게임의 특징은 모든 것이 작동된다는 것인데요. 심지어는 퀘스트를 주는 NPC를 죽이는 플레이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그의 게임의 특징입니다. 플레이어는 단순한 관찰자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아닌 기능의 불가까지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줄 수 있고 가방에 넣을 수 있으며 작은 물건이나 동물 하나와도 상호작용이 가능한 것이 그가 만든 게임의 특징이죠. 그는 이후에 또 하나의 명작인 폴아웃 시리즈를 성공시켰고 최근에는 우주를 탐험하는 스타필드를 출시하였습니다. 토드 하워드는 게임 업계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메일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게임 업계에 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학이든 학원이든 여러분들이 게임 개발을 위해 어떤 교육을 받든지 결국 그것이 게임 회사 입구에 데려다 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게임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베데스다의 레벨 디자이너들은 직접 레벨 제작용 플러그인을 제작해야 했다고 합니다. 게임 기획자나 언어가 프로그래머 등등 어떤 직군도 상관없이 자신의 게임에 대한 열정과 이를 증명할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게임 회사에 입사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어요.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유니티나 언리얼을 다운받아보고 유튜브에 좋은 강의들만 참고해도 꽤 그럴듯한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플레이어의 경험입니다. 토드 하워드 역시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며 기획의 중요한 가치로 게임 플레이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엘더 스크롤을 비롯하여 폴아웃, 스타필드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모딩을 해보며 게임 개발의素質을 길러나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인물은 이렇게 3명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미야모토 시게루와 코지마 히데오, 토드 하워드 이 3명의 인물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들의 게임 개발기를 들어보면 게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역경과 고난은 결국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버릴 경험은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네요. 또한 게임 개발에 대한 꿈과 열정을 버리지 않는다면 게임 회사에 입사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만드는 게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게임사를 가다듬다 보면 언젠가 성공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뛰어난 인물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